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혼자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설령 혼자가 좋다고 해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너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 이 한자를 보면은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포 여러분과 함께, 세월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면서 이 행복을 우리 같이 오래오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서영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은 그리고 보니까 진짜 혼자 살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왠지도 누가 옆에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저보고 혼자 살으라 그러면은 아마 며칠 못 가서 미칠 거예요. 네, 워낙 또 인고 부부시죠. 네. 근데 정말 저희들 때는 뭐 형제들도 많았고, 네. 그리고 학교 가도 또 아이들도 한 방에 저희 때는 한 60명, 70명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가면은 20명, 네, 25명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널찍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한 교실에 네. 콩나물 대가리처럼 그렇죠. 콩나물 시루처럼 그때가 더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혼자 있다가 고독사했다, 뭐 네. 특히 청년들도 그랬다는 이런 소리도 듣고, 어디 통계청을 보니까 또 이 노인 65세 되면 우리나라 네. 5명 중 1명꼴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부터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관심도 가져야 되고, 네. 잘 계시는지 가끔 전화도 더 좀 자주 드려야 되는 게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회적으로 이 고독사가 네.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뭐 알림이 앱이라는 거를, 알림이 앱이 아니라 살림이 앱이라는 거를 네.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이 핸드폰을 6시간에서 72시간인가요? 한 번도 네. 이렇게 만지지 않고 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신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건데,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5, 60대 되시는 분들 이제 항원 이혼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독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 이제 고독사 하기 싫다 그러면서 이혼을 또 항원 이혼을 또 안 하려고 하는 또 현상도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는 특히 또 혼자 살려고 하는 젊은 층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결혼하자니 돈도 네.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가 편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외로워지거든요. 뭐 어울려서 사는 게 중요한데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또 막 그게 으쌰으쌰 하면서 어울리는 시간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인간,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람과 네, 사람이 기대면서 기대고 있잖아요. 사람 인자 보면은.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애완동물들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래서 참 이 점점 또 뭐랄까요?
아이들을 적게 낳게 되고 결혼도 거의 안 하려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그렇죠. 사회적 여러 가지 또 결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네.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정말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또 가까운 친척 또 멀리 사는 친척도 얼마나 자주 모여서 함께 네.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모일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 친척이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또 일상을 너무 많이 또 바꿔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도 한때는 너무 이렇게 사람에 치이니까 네. 우리 경쟁하다 보니까 이 좀 혼자 좀 있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홀가분하게. 갖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뭐 그렇죠. 잠깐 필요한 거지. 네. 계속 혼자면은 이건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이신 분들은 늘 친구를 찾아가시고 네. 가까운 친인척도 찾아가고 늘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의 박영진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깍쟁이 고모 사촌 누님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에 연락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깍쟁이 고모 사촌 누님의 딸이 결혼한다면서 서울 대림동 전가복 식당에서 친척 모임을 가진다고 연락이 왔다. 결혼식은 중국에서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척들의 축의금을 거두자는 얄팍한 속셈이었다. 깍쟁이 고모 사촌 누님과 매형을 친척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 사촌 매형은 성씨가 엄씨인데 엄청 깍쟁이다. 자기의 장모인 나의 고모. 일찍이 20대의 청상 과부가 되어 홀로 이남 일녀를 힘들게 키워온 불쌍한 분의 생신날에도 단 한 번도 찾아와서 기쁘게 축하해 준 적이 없었다. 또 가까운 친척들의 잔치나 장례식 같은 행사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었다. 그러니 어떤 멍청한 친척이 이런 못난 집에 친척 모임에 가겠는가.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집안의 추문을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글 좀 쓴다는 내가 이런 도리를 모를까. 하지만 사람이 사리사욕만 채우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너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이렇게 글로라도 써서 공개적으로 험담을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다. 20년 전에 이 깍쟁이 고모 사촌 누님이 시집갈 때 나의 부친이 축의금 50원을 냈는데 20년이 지난 2000년 5월 내가 연길 공중낙원 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를 때 깍쟁이 누님이 축의금 50원을 냈다. 연길 오는 버스에서 돈을 잃어버려 축의금이 적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았다. 지난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사람을 앞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깍쟁이 고모 사촌 누님이 처사를 잘못해도 그 집 자식까지 미워하면 잘못이다. 친척지간에 소통도 없고 소식도 모른다면은 남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친척과 친우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소통의 대통령, 소통의 달인, 박간의 외교부장이라 불리는 나는 이번 친척 모임에 가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한번 가서 조카들 만나볼까도 생각을 하다가 친척들이 다 안 간다는데 혼자 가기도 그렇고 또 연로한 어머님도 한사코 만료하니까 포기하고 말았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깍쟁이 고모 사촌 누님 같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사연입니다.
결국은 고민하다가 안 가셨네요. 아, 그러게요. 네. 우리 깍쟁이 고모 사촌 누님이 우리 외교부장님, 박근혜 외교부장님 박영진 선생님 확실히 찍혔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는 정말 연락도 잘 안 하고 네. 뭐 모른 채 하고 대소사에도 전부 외면하고 지내시다가 결혼하니까 이제 연락을 보내왔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런 경우에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도 뭐 친인척 할 때 뭐 결혼식이나 하거나 뭐 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가지고 시간대 되고 그렇죠. 근데 이 동포분들 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 축의금 때문에 많이들 또 우리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동포분들 의외로 축의금이 세다 그럴까? 많이씩 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보통 이렇게 한 5만 원, 뭐 이 정도 선인데 뭐 한국 돈으로 질소가 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뭐 가족이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기도 많이 하는데.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가까운 친척도 아닌데도 보통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깍쟁이 고모 사촌님도 네. 뭐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는 뭔가 나도 행사를 해야 그거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뭐 몸은 여기 있는데 애들은 네. 중국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여기서라도 좀 하는 심에서 좀 초청해서 뭐 그렇게 해서 좀 깍쟁이 소리를 더 듣는 거 하기도 한데. 네. 근데 이 고모 사촌 누님의 딸 같은 분들이 네. 주변에 사실 가끔은 있습니다. 학교 네. 졸업하고 나서도 거의 연락도 없고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 청첩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모처럼 딱 와도 가주면은 또 서로 반가워하고 그렇죠. 그게 반갑긴 좋죠. 하더라고요. 네. 달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봐요. 네. 네.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는 거의 품앗이 같은 느낌 아닙니까? 네. 네.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또 애도해주고 이러는 게 우리 인간들이 사는 맛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깍쟁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모님 20년 전에 시집갈 때 아버님이 50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50원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또 50원 했으니까 지금도 50원. 20년이면 벌써 돈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더 우리 박근혜 외교부장이신 박영진 선생님 이 고모 사촌님이 꽉 지키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결혼식 같은 그 좋은 일에는 그래도 뭐 어떤 다른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축의금을 대신 보내도 되지만 그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다 가서 좀 함께 애도를 표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어도 좀 못하는 많이 있으니까 상황이죠. 이럴 때는 뭐 정성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축의금도 보내주면서 관심을 표명해주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 친구도 이제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오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 마음만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친구들끼리 알아서 다 꽃도 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안부도 묻고 또 서로 축하도 하고 애도도 하면서 정이 쌓여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사인데 깍쟁이 고모님께서 그래도 결혼식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 잘 치르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이 노래합니다. 도론함.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